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게 변화되어져 가는 복지의 현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내는 또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큰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소외 현상이죠. 인간의 본래성, 인간의 의미, 인간의 인간다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복지 경영을 하게 되면 너무 인간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인간 중심이 아니라 과학 중심, 평가 중심, 어떤 결과 중심으로 바뀌다 보면 인간의 본래성과 인간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가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복지 경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 경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칫 이 나름대로의 그 디지털이나 또 나름대로의 인간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가지고 기술 중심으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중심이 예를 들어서 기술 중심으로 간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술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고 인간 중심을 위한 하나의 그 서포트할 수 있는 도구요 하나의 위치이지 기술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르네상스를 보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어때요? 신이 중심이던 시대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최근에 스마트 혁명이라 그래서 막 스마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한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바로 제2의 르네상스가 되어야 된다. 제2의 르네상스가 바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부분에서 인간을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중요한 바로 르네상스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프로그램과 인간 중심의 가치가 끊임없이 지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경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별로 가치 없는 그러한 경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복지 경영을 하면서 가끔 잃어버리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너무 경영을 따지다 보니까 인간을 잃어버리고 주체를 잃어버리고 경영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인 양처럼 잘못되어져 가는 구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조직은 멀지 않아 몰락하거나 큰 부작용으로 더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복지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영은 경영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조직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중심에서 경영 중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인간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인간 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의 복지 경영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경영은 인간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기구요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는 서포트 파트너십으로 이해해야지 우리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측면으로 넘어가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네상스는 어땠습니까? 14세기, 16세기 중세 유럽에서 진행된 르네상스는 신이 중심이었어요. 인간은 그 밑에 하부 구조였었죠. 그래서 인간이 신 밑에서
신이 군림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러한 존재적인 가치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자는 일종의 휴머니즘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였다는 것이죠. 신 중심에서 이제 인간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르네상스의 키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디지털 문화가 막 급속하게 막 신지식과 함께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폐해진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반성도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되고 스마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과연 뭐냐, 인간성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그러한 오늘을 바라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도 대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스마트폰하고 이야기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든 버스에서 진행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옆에 사람과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스마트폰에 몰입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하고 의견을 나누고 스마트폰의 결정에 따르고 스마트폰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고 스마트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다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혹시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은 곳에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운동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이제 비전이라는 걸 세우면서 인간성 회복에 대한 것으로 많이 세운다는 것이죠. 인간성 회복. 인간성 회복을 슬로건으로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은,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심각한 피폐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성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 디지털 문화가 인간에 엄습해 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놓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복지경영의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해 본 적은 또 있는지요? 인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이 얼마큼 또 되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보면 우리가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혹시 인간을 또 인간의 가치를, 인간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나름대로 글로벌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가치와 생명, 또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광고 카피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큰 거대한 조직이, 글로벌한 기업이 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 세계를 재배하고 나아가는 많은 기업들이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어떤 성공과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또 다른 예지만 일본의 도요타 기업의 인간 중심의 경영을 함께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요타의 기업은 어떻을까요? 그 기업의 경영은 고객을 최우선의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또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도요타의 인간 중심의 경영 기법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우리가 함께 본받을 것은 근로자들의 종신 고용 보장을 제시했던 것이 도요타의 큰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례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신토록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케어하겠다. 그러면서까지 그 기업이 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 사원이 평생 우리 기관에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종신토록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고 나를 받아줬던 기업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뭔가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신고용을 제시하면서부터 우수한 생산력과 품질을 완성하는 기본이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수한 그러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신들을 우리가 최고의 대우로 종신토록 지켜주겠다. 자,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그럼 내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왜? 회사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지켜줬고 이해했다면 나도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역기능적인, 이런 좀 순기능이죠? 순기능적인 작업이 되어지면서 회사도 살고 개인도 살고 모든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요타의 경우는 회사에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또 돈을 횡령하는 등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적어도 60년까지의 정년을 다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기업들은 많은 대기업들이 중간에 정리해고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해고당하고 힘들었는데 도요타는 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정년을 보장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도요타의 정신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도요타의 종신 고용은 1937년부터 창업 때부터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창업자였던 도요타 이치로가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것이 경영자의 도리다. 자, 이러한 캐치플레이를 걸고 계속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의 신념이 그 도요타의 경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참 귀감스럽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영은 바로 이렇게 한 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과 함께 같이 파트너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속에서 복지와 경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만 살고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복지경영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경영은 회사도 살고 회사원의 회사원도 살고 또 누가 살아야 될까요? 고객이 살아가는 셋이 다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루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복지경영의 중요한 핵심 전략이고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요타의 인사제도는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과는 사실 큰 차이점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임원부터 대리까지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지 않고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의 시스템이 바로 도요타의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죠. 가끔 우리는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의 삶을 짓밟고 또 그들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함께 살아야지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경영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요타는 미국이나 또 세계 10개 국가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공장의 시스템이 똑같이 일본과 같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도요타는 이 도요타의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장에 대한 관리자의 인간관계가 가장 인상적인데 현장 관리자는 조립 라인의 신참 근로자들을 단순히 관리하고 평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님이고 선배 같은 그러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리키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선배처럼 형님처럼 가족처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복지 경영으로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계처럼 인간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삭막한 것이죠. 신자유주의적인 경영 방식이 집중적으로 심판을 받아온 것이 바로 기계처럼 인간을 다루는 것이 큰 맹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해고라든지 또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것이 경영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그런 경영 행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또 싱가포르라든지 도요타의 자동차, 또 커머스은행,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새로운 것들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요. 가장 덩치가 큰 회사도 아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뭘까요?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냐면요. 나름대로 인간 중심의,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인간성과 인간성 회복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잭 웰치의 강제 배분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직원을 상중하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에 있는 10%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쟁을 돌피고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일 못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 이윤도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잭 웰치가 이야기했던 강제 배분 평가 방식이었는데요.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체계적인 문서로 표현된 리서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 해고시키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수학적인 공식으로 맞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직원들에게 권해줘야 될 것이고 직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의성과 몰입입니다. 창의성과 몰입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창의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그들이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어진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부분과 창조적인 것과 몰입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전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우리 몰입입니다. 근데 이 창의성과 몰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인간 중심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장과 또 직원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야 돼요. 내가 내 젊음을, 내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만이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난 적당히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겠다, 내가 받은 월급이 이 정도 보니까 이 정도 일만 하고 가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구성원들이라면요, 이 조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조직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음, 그 조직에 아주 픽스 시켜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의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기업도 살고 조직도 살고 개인도 살고 CEO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성장의 엔진은 누구에서 나올까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엄청난 엔진의 힘이 나와요. 엔진. 이 성장하는 엔진의 힘은 사람인데 오늘날의 경영 마인드에서는
이러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공의 열쇠를 바로 인간 중심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전략. 인간이 중심이 되는 전략. 그러할 때 에너지의 힘은 상당히 파워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살맛 나는 직장이다. 신바람 나는 일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바람 운동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긴 했는데요. 일하면서 정말 살맛 나게 정말 일하고 싶은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회사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그 회사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눈을 뜨고 난 오늘 직장 오늘 안 가고 싶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출근했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일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업이, 그 조직이, 그 기관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기관을 운영하는 CEO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기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시려고 할 때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경영적인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적인 입장을 함께 고민할 때 우리 생각할 것은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나는 행복하고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나는 기쁘고 이 조직에서 일하는 이곳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나의 나됨을 기뻐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일한다면 그 기업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CEO의 마인드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술적인 우위는 사실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인 그러한 조금씩 우위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속해 있는 인간의 자본입니다. 인간 자본. 휴먼 캐피탈. 인간이 바로 자본인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훌륭한 인간이 있는 이 캐피탈이 있다면 그 조직은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얼마나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구성원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구성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구성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구성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능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뭐가 중요할까요? 인간 중심의 경영. 이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는 과제로 문제 삼고 또 진행하고 또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경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작업이 계속될 때 정말 훌륭한 우리가 조직을 할 수 있겠구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 중심의 기업을, 인간 중심의 마인드를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이끌어놔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경영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많은 경영의 중심에 키워드가 뭘까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사람. 경영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영의 중심에는 CE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경영이라는 큰 바운더리 한가운데 인간 중심의 경영이 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 중심으로 일을 끌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중심,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섬김, 인간에 대한 협력, 인간에 대한 협력의 그 스피리츠, 정신이 들어갈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얼마만큼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에너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전,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쪽의 에너지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에너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혹시 자칫 인간을 흐트려 놓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본인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진정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혹시 내 중심이 아닌지, 또 일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건 아닌지, 돈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닌지, 돈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은 조금은 성공해 줄 수도 있고 또 오래 조금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머지않아 돈을 중심했던 사업도 어느 순간에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 중심으로 지향했던 기업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줬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든지 또 도요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그 기업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기술력도 아니고 어떤 자원도 아니고 어떤 디자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도 아니고 항상 그 가운데 인간 중심의 경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경영으로 나아간다면 복지 경영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만큼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경영이라는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 사회과학적이고 또 인문사회과학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혹시 내려놓거나 뒤로 하거나 또 2차적인 것으로 내려놨다면 다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들이 핵심이 되는, 또 그들로 하여금 핵심과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업과 그런 조직이 될 때 반드시 훌륭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그래서 우리가 복지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 중심으로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략들을 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모티브를 갖게 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그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구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글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회사의 1위로 뽑히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조직은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많은 부분이 배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먹는 식당, 그들이 쓰는 휴게실, 그들의 삶에 대한 복지 후생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좋은 곳으로 해놓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아이디어와 내 에너지와 내 능력을 내가 여기서 기여해야겠다. 내가 여기에 기부해야겠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는 뭔가를 바쳐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일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중심의 기업과 그들 중심의 기업으로 만들어질 때 반드시 기업은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훌륭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 중심의 전략, 그런 경영을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